안녕하세요. 부자잉입니다. 네, 오늘은 KB금융에서 나온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해요. 일단 KB금융에서 한국 부자에 대해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을 한국 부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 부자 수 추이를 봐보시면 현재 2025년 47만 6천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3%나 증가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자세히 보시면 서울이 한 45% 내외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인천, 강력시 각 지역별로 한국 부자 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부자 구분별 한국 부자 수 추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 중에서도 자산에 따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0억에서 100억 미만을 자산가, 다음으로 100억에서 300억 미만을 고자산가, 그 다음에 300억 이상을 초고자산가,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자 수를 보시면 자산가는 43만 명, 그 다음에 고자산가는 3만 2천 명 있습니다. 초고자산은 이제 12,000명이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 고자산가랑 초고자산가만 합쳐도 대한민국에 4만 4천 분이나 계세요. 부자가 정말 많죠. 4만 4천 명이면 1,20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지금 고자산가, 초고자산가 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만 4천 명은 우리나라 인구 전체 수로 봤을 때 한 0.1%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에요. 비중으로 보면 적지만 이 4만 4천 명이란 수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특히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 부자 수 비중이 있어요. 2025년 기준 자산가의 수는 0.7%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자산가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자산가 내에서도 부익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부자의 총 금융자산 추이를 보시면 2025년 3천조 가량의 총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8.5%나 증가했어요. 올해 특히 국내외 할 것 없이 금융자산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부자의 총 부동산 자산 추이를 보시면 총 자산이 2025년에 2,971조 정도 하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한 6%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금융자산이랑 비교했을 때랑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총 부동산 자산 추이를 보시면 이제 자산가랑 고자산가랑 자산 추이가 맞먹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작년 대비해서 자산가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초고자산은 자산이 약 100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가의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올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자산가의 부동산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부자의 총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인데요. 이제 과연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냐,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함께 봐보시면 부동산을 먼저 보면 2025년에 5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융은 37.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부자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구나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뜯어 보았는데요. 금융자산의 경우 크게 작년하고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 부동산 자산을 보시면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거주용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작년 대비해서 3% 이상 증가를 했고요. 다음으로 건물, 빌딩, 상가는 작년 대비해서 3% 이상 수치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봐보시면 2020년 이때부터 쭉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 코로나 때부터 이제 온라인 산업이 발달하면서 오프라인인 상가나 건물이 공실이 많이 생기면서 투자도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타 자산은 금, 보석 등 회원권, 자동차, 요트, 예술품, 디지털 자산, 기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금, 보석 등은 매년 비슷한 추이이고요. 다만 여기서 큰 차이점은 디지털 자산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올해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 기준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봤더니 적어도 부자 기준은 100억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최소 자산 규모를 보시면 부동산 자산이 이제 약 50억,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40억, 그다음에 기타 자산이 8억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50억짜리 집을 산다 하면 이제 40억은 금융자산에 있고 나머지 8억은 기타 자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금융투자 지식. 과연 이 부자들은 얼마나 금융투자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2025년도에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금융투자 지식에 매우 높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들의 금융투자 성향이 대체로 안정형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쪽으로 안전하게 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한국 부자가 그리는 이제 부자의 미래상이 뭐냐를 보니 2025년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 이 수치는 줄어들었어요. 또한 부자에 대한 철학을 가진 부자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나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자는 4%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자들이 그리는 이 부자의 미래상이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산을 늘리고 성장해 가는 부자, 다음으로 이제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미래상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한국 부자들은 도대체 이 부를 어떻게 이뤘냐 너무 궁금한데요. 2025년 보시면 상속 증여가 16%예요. 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다음으로 부동산도 올해 소폭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금융투자는 작년보다 2% 이상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금융 쪽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사업소득인데요.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 불경기다 하지만 이 부를 이룬 원천은 사업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근로소득도 작년에 비해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 직군이나 일부 대기업의 높은 급여로 투자를 병행하거나 이후에 사업을 시도하셔서 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부자의 종잣돈 추이인데요. 이 말은 이 부자가 되려면 종잣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보시면 5억의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 0원에서 1억까지는 모으기가 힘들었는데 1억에서 또 5억은 그보다 빨리 갔고 또 5억에서 그 이상 10억 가는 데는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5억이라는 종잣돈이 있으면 훨씬 이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자들이 보시기에 5억 정도의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자의 이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뭐냐? 아까도 살짝 나오긴 했지만 이제 2025년에 부동산 자산이 약 52%,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35% 정도 됐고요. 다음으로 기타 자산이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본인이 부자시거나 또는 부자가 되어가는 우리 부자인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한국 부자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보시면 2025년 이제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이제 금융 투자가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올해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기 기타가 전년 대비 4배나 늘어났는데요. 이 기타에는 이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관심사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바로 성공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 보시면 지속적인 금융지식을 습득해라. 다음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구비해라. 이런 순서로 응답을 해 주셨고요. 여기서 특이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여기 100억 이상 그리고 50억 미만을 비교해 보시면 100억 이상에서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이 높았어요.
이 말은 돈이 더 많을수록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시장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구비해라. 그래야지만 이렇게 100억 이상의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제 일관된 투자 태도 유지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일관된 투자를 해라. 이게 중요하다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지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인터뷰한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나만의 수익 손실 기준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음으로 내가 확신하는 것만 투자한다. 내가 이 투자 상품을 알아야 이제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분산 투자는 필수로 한다. 그러니까 너무 한 바구니에만 담지 말고 나눠서 투자해라. 라고 말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위에 있는 확신하는 것만 투자한다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이제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령 자산이 하락한다고 해도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들의 성공적인 지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부자가 전하는 자산 관리 팁. 야,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보시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라.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투자는 직접 실행해라. 이렇게 순서대로 언급을 해 주셨고요. 특히 여기서 100억 이상에서는 다 비슷한데 여기서 차이점이 투자를 빨리 시작할 것. 보시면 이 100억 이상 되기까지 투자를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자 감각을 기를 것. 이게 이제 50억 미만보다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투자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에잉? 돈 이야기하는데 웬 건강이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0억 이상 가기까지 건강을 좀 헤쳐가면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100억 이상 가면서 투자로 인해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비교적 이제 50억 미만보다는 평균 연령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응답해 주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국 부자가 미래의 부자에게 전하는 자산 관리 팁. 야, 이것도 진짜 완전 꿀팁 같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월급을 아껴라. 그리고 1억을 모아라. 그러니까 욜로보다는 이제 그 돈을 아껴서 1, 2억만 모아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긴대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 단축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5억만 돼도 10억 만드는 게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 월급을 쉽게 쓰기보다는 아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 티끌은 모아도 티끌인 것 같지만 그 티끌로 뭐라도 해보고 기본적인 생활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돈이 생길 때까지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50대 남성이신데요. 이제 돈을 벌려면 자기 몸이 좀 힘들어야 한다. 그리고 금을 좀 사고 자기 마음대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게 금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금으로 돈을 좀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제 기다려야 하고 뭐 대출도 있고 하니 이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금을 좀 사라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60대 여성분께서 이제 주체적으로 자산을 지켜라. 그러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든 자산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 이제 주체적으로 본인이 결정하고 자산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 60대 남성. 금융자산이 무려 70억이나 있으시네요. 그래서 부자라면 이제 시간 약속이랑 돈 약속은 철저히 해라. 그러니까 이 약속만 잘 지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약속이 즉 신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철저히 해라고 말씀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여성분께서 이제 가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러니까 월급도 뭐 다 저마다 다른데 좀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끼고 저축하고 사치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분들이 투자할 때 정보를 어떻게 탐색을 하냐 보니까 뉴스 기사. 야, 평일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막 2-3시간 동안 경제지 보고 한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60대 남성이시니까 뭐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금융자산이 70억씩이나 있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습관들이
금융자산 70억까지 가게 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 앱이나 전문 지식 이렇게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 퇴근 후에도 한두 시간 공부하고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를 탐색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부자가 이제 미래의 부자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있대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니 뭐 돈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아무래도 이분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보니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재산이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다음으로 돈이 있어도 인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당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산 규모별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에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100억 원 이상 자산에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을수록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 또한 이렇게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지식 수준은 이것도 금융 지식이랑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돈이 많을수록 매우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투자처는 어디가 될 것 같냐. 이게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하죠. 이제 25년의 주식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다음으로 금, 보석, 그다음에 거주용 주택, 그다음에 의외로 가상자산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망투자처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인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향후 3에서 5년 중장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투자처는 어디냐?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보시면 주식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금, 보석. 금, 보석도 이제 향후 3, 5년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가상자산도 이제 압도적인 높은 비율로 유망투자처라고 보셨어요. 자, 지금까지 2025 부자 보고서를 함께 봤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부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무리한 욕심은 금물 이러한 가치관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부자 보고서에서 봤듯이 사업이랑 투자를 해야 한다.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급만으로는 사실상 증여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이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 뭐 둘 다 하면 좋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꼭 해야 한다. 그래야 부자 되는 길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유명한 투자처는 주식, 금, 가상자산이니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부자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 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함께 열심히 해서 2026년 부자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달려봐요.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